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 자격 시험 제1편 교통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 제1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응시 자격을 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고요. 운전 경력은 1년 이상인데 운전면허 보유 기간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나중에 이제 합격하시면 적합자로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요. 시험 합격은 60% 이상을 득점하십니다. 총 80문항 중에서 48문항 이상을 득점입니다. 득점 한자입니다. 시험 주관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원활한 운송, 종합적인 발달 도모, 여객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 촉진. 감이 오시죠? 네. 1, 2, 3은 운수사업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목적은 1, 2, 3에다가 공공복리 증진, 1번, 2번, 3번의 공공복리 증진까지가 운수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 촉진,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뜻하는 용어는 그냥 아시겠죠? 승차 하차하는 곳, 그렇죠? 정류소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류소입니다. 3번입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말은 뭐 거창한데요. 여기 다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다 시죠. 시의 어떤 단일 구역 안에서 다니는 운행계통이라는 건 뭡니까? 노선을 정하고 뭐 정류장도 정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딱 보면 여기서 뭐겠어요? 네, 시내 버스 운송 사업이죠. 농어촌은요, 군 단위입니다. 마을버스는요,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그러한 구역. 시외버스는 말 그대로 시와 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죠. 그러면 여기는 주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운송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 다음 중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선 안 다닌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다 나름대로 노선이 있죠.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이게 뭡니까? 장의차죠. 장의차가 노선이 있나요? 뭐 장지가 어딘데 갑시다 이러면 그 유족도 싣고 가는 거죠. 이것이 특별한 노선이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음 중 노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장의차인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노선의 기점, 종점과 그 기점, 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 그시, 그다음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를 총칭하는 용어.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점, 종점, 그리고 그 사이에 운행 경로라면 뭐 정류장은 어디 서고 하루에 운행은 몇 번 하고 운행 대수는 몇 대가 하고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쓰는 말,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답을 먼저 찍어드릴게요. 운행 계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운행 계통. 이걸 총칭해서 기점, 종점, 운행 횟수는 몇 번 할 것이며 가운데 정류장은 몇 개고
몇 대로 운행하고 이런 것이 운행 계통이라는 겁니다. 다음 중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뜻하는 용어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딱 보면 뭡니까? 노선이죠. 정류소, 터미널, 버스 정류소. 예.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그걸 노선이라고 그러죠. 7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신규, 보충, 보수, 수시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예, 뭐 민방이나 예비군이 아닌 이상 이건 보충 교육은 없어요. 신규 교육이냐, 보수 교육이냐, 수시 교육이냐. 그래서 답은 그죠? 확인합니다.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가 아닌 거 보충 교육입니다.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라. 그렇죠? 예, 일종 대형이나 또는 일종 보통. 그리고 버스 운전 자격, 국토교통부 장비 실시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적합할 것 맞습니다. 한국교통안전이 시행하는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할 것 맞습니다. 네, 18세 이상 몇 세죠? 네, 20세 이상입니다. 네, 해당 운전기 1년 이상일 거 20세 이상.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8세가 아니라 20세. 9번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가 아닌 것은 광역급행, 직행 좌석, 일반형. 예, 이건 다 그 형태입니다. 근데 입석형, 글쎄요. 입석이라는 말, 예, 뭐 옛날에 그 입석버스가 있었죠. 예, 지금 이런 말 안 쓰죠. 그래서 답은 아예 그런 운행 형태도 없습니다. 입석형이라는 운행 형태는요. 네, 운행 형태 일반형, 좌석형, 광역급행형, 직행 좌석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행 형태가 아닌 것은 입석형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뜻하는 용어는 여기 답을 찍어버렸네요. 예,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수요랑 다른 사람의 수요는 탈 사람이죠. 예, 그분들이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이 차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것에 응해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돈 내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스 운전 자격을 따면 바로 여기에 취업을 하게 되겠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하는 데 들어가서 이제 시내버스나 또는 마을버스 이런 것을 운전하게 될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 자격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여기 답을 찍어줬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다른 거 거의 모든 것에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왜? 복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뭐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산 선고를 이제 법원에서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복권시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뭡니까? 옛날로 말하자면은 한정치산자. 조금 이제 뭐 이런 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쉬운 말로 조금 정신지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성년이지만 후견인이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근데 이제 이런 분이 버스 운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입니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는 면역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것도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아예 응시 자격에서 박탈합니다. 12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얼마 이내의 기간을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객 자동차 운수 종사 자격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은요. 결격사유죠. 3번은요. 결격사유죠. 4번도 결격사유죠. 2번은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기 때문에 어떤 할당도 다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결격 사유가 안 돼요. 물론 여기서 버스 운전하는데도 결격 사유 되지 않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냐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한 경우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가? 예, 유상으로 돈 받고 운전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고서 자기가 큰 버스 하나 있다고 돈 받고 뭐 사람 태우고 다녔다. 이럴 때 그 자동차의 사용 자체를 정지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 동안요? 6개월.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후 얼마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 6개월입니다. 13번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 중 고속형에 해당하는 설명은 읽어보면 뭐 잘 와닿지 않는 말이죠. 근데 뭔가 좀 와닿는 말이 있죠. 고속국도.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는 고속도로를 달려라. 이런 게 뭐겠어요? 당연히 고속형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운행 형태 중 고속형. 고속버스라는 얘기죠. 운행거리 100km 이상, 운행구간의 60% 이상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이게 뭐냐? 고속버스다. 좀 이제 저기한 말로 고속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고속형, 운행거리 100km 이상,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않는 운행태. 중간에 뭐 가다가 뭡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 뭐 소변도 보고 하죠. 그렇지만 거기 사람 태우진 않잖아요. 한 번 기점, 종점. 그걸로 끝이죠. 서울에서 사람 싣고 부산 그러면 부산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속형입니다. 14번입니다.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이게 법에 있는 문헌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요. 농어촌을 기점으로 하는데 딱 정해서 운행계통을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농봉이철이 있고 뭔철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을들이 어떤 특정한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운행한다는 말이죠. 그런 게 어떤 거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한 수요에 응답해 준다. 그죠? 농촌은 농촌에 어떤 수요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응답해 준다. 뭐겠어요?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타시려는 분들의 실정에 맞게 그 노선이라든가 하루에 몇 대 운행한다 이런 것을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라고 한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버스 운전 자격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60% 이상을 맞아야 된다. 맞죠? 필기시험 하나로 보는데 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운송 서비스 맞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험기관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합격하고서 뭐 30일까지 갈 것도 없겠죠. 어떻든 30일 이내에 발급 신청하십시오. 자,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 운전자격도 아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5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그리고 왜 틀리는지 한번 좀 보죠. 이게 틀린데요. 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로 이거 보십시오. 5년 내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3년 내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 3년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냐? 공동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 이런 걸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면 3년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자격시험 응시할 수가 없어요. 버스 운전자격시험에. 그런데 이런 거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취소됐다. 약물 섭취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걸려가지고 형 선고받았다. 운전하다가 대형 교통사고 발생했는데 3명 이상 죽었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다. 이런 경우는
이 5년 동안 안 돼요. 이런 경우는 5년이에요. 이런 경우는 3년이죠.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이 다 몰아때려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16번입니다. 다음 중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해서 한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구역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았다. 이게 노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몇 번 움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일회 계약으로 어디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전세버스죠. 노인정에서 이번 단풍철에 뭐 어디 내장산 단풍 갑니다. 계약금 맺고 그분들 싣고 가는 거죠. 뭡니까 여기서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한 개의 운송계약, 뭐 단풍놀이 운송계약 이렇게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전세 운송버스 버스 운송 사업입니다.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한정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한정면허라는 건 뭐예요? 일시의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 내 어떤 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확정적이질 않죠. 자, 그러려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도대체 여기에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이런 걸로 해서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단 한정면허 주고서 한번 해봐. 뭐 이렇게 이제 그 운행 횟수도 너무 자주 하면 뭐 수익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적정선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 한정면허.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아까 봤죠? 탁청하기 어렵다게 농촌의 농번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마다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면허죠. 해당 노선의 수익성이 크다고 판단돼요. 이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수익성이 없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보조금 줘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정면허하면 해당 노선의 수익성이 없어서 서로 노선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해보는 거예요. 한정면허 줘가지고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에 신규 노선에 대해서 운행 형태가 광역급행인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맞아요. 자, 수익성이 없어서 노선 운송 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보조금 얼마씩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을 보고서 정합시다. 뭐 이런 거죠. 한정면허입니다. 18번입니다.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전세. 맞아요. 시외버스 고속, 시외고속버스, 시외고속이라고 하죠. 마을버스 운송 사업용 자동차 마을버스라고 해요.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를 장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틀렸어요. 장이는 특수 여객 자동차예요. 그럼 한정면허는요. 한정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장이는 뭐라고요? 특수 여객 자동차.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 자동차는 뭐라고요? 한정 그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죠. 자, 한정면허는 한정,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은 장의, 이 장의사차거든요. 네, 이렇게 한다. 19번입니다. 여객이 승하차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1차부터 3차 했을 때 과태료 금액은 얼마냐? 저 자신은 버스 기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런 것에 걸리면 일당 나갔다 이런 말을 해요. 답은 거의 하루 일당이죠. 10만 원. 네. 주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다든가 사람을 다 태우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얼마의 과태료 무냐는 거예요. 기사가 뭡니다. 10만 원이에요. 운수 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잠깐 손님 없다고 어디다 대놓고 흡연 좀 했다. 담배 피웠다. 어디서요? 버스 안에서. 그럼 얼마요? 10만 원. 확인합니다. 10만 원. 앞으로 버스 기사님 하실 때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 안에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피시고 들어오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